안녕하십니까. 오늘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 변론이 이어지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향후 정치 정국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3, 4개월을 지나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우리나라가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안정되어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될 것이다. 우리 국민은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었죠. 역사는 반복된다 하듯이 모든 건 반복됩니다. 아닐 것 같아도 반복되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큰 공부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냐? 수많은 숨어있는 세력이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충성하면서 쭉 못 맞춰왔던 사람들이 양다리꾼이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아직도 안 드러난 사람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이제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 아직 안 드러난 사람도 다음에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때가 되면. 자, 그렇게 됐고 그동안에 굉장히 호의호식하고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양지로 온 사람들이 또 얼마나 비겁한가 이런 것도 다 국민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책임져야 될 곳은 책임 안 지고 줄 서고 눈치 보고 하는 거는 얼마나 많은지 또 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큰 공부한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 좌우 이런 이야기하면 귀도 안 기울 국민들이 오늘날 아주 큰 공부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한국은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물론 여러분 지금 보면 아득하잖아요. 너무 답답하고 얽혀가지고 풀어진 게 아직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답답하게 열 게 없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진통을 거치면서 새날이 밝아오거든요. 새날이 밝아옵니다. 이제 3월, 4월 이렇게 되면서 그래도 여러분이 희망을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한교안 대행이 특검을 지금 연장을 안 했죠? 수사할 만큼 했다. 이제 검찰이 해도 된다. 이와 같이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라 이제 믿고 있었지만은 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한교안 대행을 탄핵하겠다 이렇게도 이제 하지 않습니까? 물론 바른정당은 당론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했고 자유한국당 역시 이제 빠졌죠. 기본이죠. 그런데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물론 탄핵 명분이 없죠. 특검 연장 안 한다고 탄핵을 한다면 대통령 앞으로 누가 하겠습니까? 이래서 탄핵, 저래서 탄핵. 국민이 국회에 탄핵권을 부여할 때 그런 데 쓰라고 탄핵 그 권한을 부여했겠습니까? 그야말로 김평우 변호사 말대로 권한남용 되겠죠. 국민이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제 예측인데 이제 야당도 각자 도생길 갈 거예요. 지금처럼 딱 단합해서 못 움직일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여러분이 보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그야말로 실다운 영웅적인 인물들이 많이 부각됐습니다. 그렇죠? 이 태극기 집회를 이렇게 주최하고 주도하고 이러면서 한두 명만 들어본다면 우선 딱 떠올린 게 뭡니까? 정강용 씨. 지금 타항기국 대변인을 맡고 있죠. 원래 박사모 회장입니다. 그러나 단체를 크게 키우고 개방하기 위해서 스스로 대변인 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장단들은 따로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분은 면모를 정말 잘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김진태 의원 그 고난의 시절에 오직 홀로 우뚱 당당하게 이 길을 걸었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 아닙니다. 정말로 모두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고 하면 본능적으로 다 피하고 싶고 줄 서고 싶고 이게 본능이거든요. 그래도 그것을 단호히 배격하고 제자리 딱 갔다는 거. 그러니까는 여기서 스스로 자기를 바로 세운 겁니다.
근데 그거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한교안 대행은 또 대행을 맡아서 충실하게 정말 잘하고 있어요. 네,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못하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볼 때는 좀 더 강하게 했으면 이런 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한교안 대행은 지금 하시는 게 그게 잘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잘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움직여 줄 때 움직이고 주고 있습니다. 간혹 그러잖아요. 앞에서는 굉장히 충성한 척 1년, 10년을 충성한 척, 20년을 충성한 척 하지만 정말 딱 중요한 자리, 정말로 나서야 될 자리 거긴 싹 빠지고 물러서 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런 거 여러분 봤죠?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원래 말하고 얼굴 보면 안 됩니다. 무슨 말해도 그런 거 보면 안 되고요. 그 중요 지점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걸 봐야 돼요. 사람을 보고 평가할 때는. 그러면 그 큰 것을 보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작은 거 하나하나 딱 어떤 계기에 S, NO 부분에서 어떤 데서 S가 나오고 어떤 데서 NO가 나오는 행동인가 보면 압니다.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모든 걸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자, 그거는 또 이제 복잡한 이야기니까 그 정도 해놓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법적으로 저 미국에서 한국까지 와 가지고 그렇다고 미국인 아닙니다. 한국인이에요. 김평우 변호사. 강력하게 막말이다 하는 소리 들어가면서 자기 주장 분명히 해가지고 분위기를 바꾸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정말 큰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두 박수 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또 얼마나 열심히 뛰었습니까? 그 외에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뭐 이런저런 말도 있고 서로 의견도 좀 다르고 하겠지만은 원래 이런 일 하면 의견 다른 거 기본이고 또 이간질을 하려고 이쪽에 가서 저쪽이 이러니까 안 된다. 이쪽에 또 이쪽이 이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또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생각이나 행동은 절대 같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딱 같으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열심히 했습니까? 유튜브 쪽에도 여러 방송들 있잖아요. 우선 탁 떠오르는 게 어디입니까? 신의 한수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개개인별로 뭐 정규제 TV니 변희재 씨니 여러 분 많아요. 뭐 정명 씨도 있고 많네. 그렇죠? 열심히 했어요, 전부 다. 그 외에도 많이 있죠. 각자 전부 개개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움직였습니까? 애국시민운동, 온라인에서, 트위터에, 페이스북에서, 사방에서, 또 행동으로. 전부 내가 먼저 내가 해야지. 다른 사람 안 해도 내가 할 거야. 내 아니면 누가 하랴. 지도자가 없으면 내가 지도자 해야지. 이렇게 나갈 때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 아이라도 누가 해주겠지 하면 안 돼요. 이제 그렇게 전부 분위기를 잡아갈 때 그때 움직여요. 경찰도 움직이고 언론도 움직이고 국회의원도 움직이고 막말로 말해서 무슨 사태나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각자 운명은 각자가 개척해야 한다는 거죠. 또 우리 국민 전체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이 또 외면 안 합니다. 트럼프가 외면 안 해요. 그러면 한국이 사는 결정을 하게 되죠. 트럼프가 북한을 다룰 때도 기양지사 결정하는 거. 그렇겠죠. 근데 그거하고 반대가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트럼프 성향은 알아서 해봐. 그렇게 해버릴 사람이에요. 다행히 지금 한국 이렇게 수많은 시민들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애국 시민운동하고 뛰쳐나가는 걸 보고 아마 트럼프가 부러워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성조기 들고 다닌다고 폄하하고 어쩌고 하지만은 그거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거 사대 아닙니다. 그건 동맹국을 강조하고 같이 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딱 보면은 모든 조야에서 보고 미국 시민들이 보면은 그거 나쁘다 하겠습니까? 기왕지사 우리가 한국하고는 같이 가야지. 그렇게 안 되겠어요? 그게 뭐가 지금 한국이 미국하고 등져가지고 될 수 있는 나라입니까? 지금 자체도 해결 못해서 이 난리인데 북한하고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 딱 우리가 단합만 되고 뭉치면 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것도 나쁜 거 아니고 그래서 왜 그런 거 성적이 드냐 하고 시비할 거 없어요. 그렇다고 이제 성적이 너무 많이 들고 나가지는 말아야 됩니다.
아무튼 이번 탄핵 사태를 보면서 정말 언론들이 탄압에서 한쪽으로 서버리면 얼마나 위험이 초래하는가, 이거 국민들이 잘 봤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 권한이 얼마나 강한 것도 여실히 봤을 거예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한번 하고 이명박 대통령 건너뛰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와가지고 탄핵이 또 한 번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자주 탄핵이 있다면은 정말 이건 국가적인 불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탄핵은 정말 엄중한 상황에서 탄핵이 돼야 되고, 이거 앞으로 법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이제 탄핵을 하려면 미국식으로 좀 바뀌어야 되겠다 싶어요. 이제 단임제다 보니까 바빠서 그런 거지만은 일단 이유 불문 어찌됐건 3분의 1로 통과되는 순간에 그냥 권한 상실이 돼버리거든요. 이게 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엄격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렇게 탄핵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이 탄핵 이 조항이 정말 엄중해야 되겠다 싶어요. 예, 그리고 지금처럼 탄핵이 된다면은 그 어떤 대통령도 대통령 역할을 못할 것이다. 만약 소수당으로 떨어지는 순간에 탄핵의 위험 속에 노출되는 거죠. 아니 보통 통치행위가 뒤집으면 다 죄가 되잖아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딱 보니까 전부 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관점에서 그 기준으로 다른 대통령한테 적용할 때 탄핵 안 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국회의원한테 적용하면 국회의원도 탄핵 안 당할까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회 해산 태극기 집회 참석하는 분들이 그야말로 목청 높이고 있는데 국회 해산 그렇죠? 자, 그건 그렇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아무튼 기준으로 나간다면 결국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선고를 할 수 있겠지요. 그래요. 뭐 기왕 그렇게 마음먹었다면 시원하게 각하해가지고 국회로 딱 되돌려 보내면 끝나는 거죠. 국회에서는 재탄핵 못할 겁니다. 각하해버리면 인용도 기각도 아니어서 깨끗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기각을 해서라도 끝내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럼 인용을 하면 끝나느냐? 그건 안 끝나요. 이제 3월 1일 날 모든 사람이 그걸 자각하게 될 거예요. 아, 이거는 인용해서 끝날 일이 아니구나 하고. 왜냐? 시내를 가득 덮은 그 태극기 물결을 보면은 그 생각 못 할 거예요. 아, 이건 끝날 일이 아니구나. 혹시 탄핵 심판을 하는 재판관들이 마음이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나와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나와서 보면 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딱 감 잡힐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현명한 판단이 나오겠죠. 아, 어떻게 하는 것이 그야말로 국정 공백을 줄이고 대한민국을 위하며 혼란을 종식할 수 있겠는가, 이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반드시 각하 기각 기본이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아요. 혹자는 그래요. 인용되면 태극기 집회가 무너지고 끝나지 않겠는가, 또는 집행부가 어떻게 되면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태극기 집회 양상을 내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니까 모든 지방 구역 다 확산되고 퍼지고 나름대로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발적 조직 보니까 그것도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냥 서울로 모였는데 이게 자꾸 14자, 15자 이렇게 돼보세요.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게 지금 모두 자발 참여거든요. 기본이 이거. 그러니까 이것을 누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 보통 시위는 다 조직으로 움직입니다. 동원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거 위기를 느껴가지고 아, 이래가지고 나라가 위험하다. 우리 생존의 위험을 느끼고 이건 아니다. 이래 가지고 튀어나와서 내 돈 내고 내 시간 뺏겨가면서 내 가게 문 닫아가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뭐 좀 폄하하고 누르고 한다고 이게 멈춰지질 않아요. 이런 거는. 이제 이걸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뭐냐? 기존 시위들은 한번 와 가면 다음에 시들으라고 줄어요. 시간 흘러가면 죽어버려요.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시위는 어떻습니까? 14차 거듭되면서 점점 커지고 확산되어 왔어요. 이제 3.1절은 아마 극을 달릴 정도로 크겠죠. 25일도 엄청난 인원이 나오는데 그것의 2배, 3배 나올 거라 예측하고 있잖아요. 3월 1일은.
여기에서 이제 모든 판이 뒤집히는 분기점이 된다고 내가 보고 있어요. 3월 1일이. 지금도 여러분 언론이고 뭐고 많이 바뀌는 걸 볼 겁니다. 느낄 거예요, 피부로. 3월 1일 지나보면 더 다를 거. 3월 달에는 많이 바뀔 것이고 4월 가보세요. 작년에 10월, 11월, 12월, 1월 그 분위기하고는 반대로 바뀌어버릴 거예요. 당연히 국민 여론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죠. 이제 그걸 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집회에 대해서 정말 신경 쓰고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집회가 커지면은 여러 가지 방해가 오지요. 막 폭력을 유발시키려 하고 유도하기도 하고 덤태기 씌우려 하기도 하고 실제는 태극기 집회 참석자도 아닌데 참석자인 척 해가지고 사고 쳐서 덤태기 일으키려고 하고 또 그렇게 언론에 보도하기도 하고 그러나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은 그런데 절대 안 흔들릴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더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위축되겠습니까? 또 실제 태극기 집회는 그렇게 많이 나오면서도 정말 평화롭게 질서 있게 하잖아요. 사고 없잖아요. 작년만 해도 집회들 보세요. 막 물대포 쏘고 버스 막 수십 대 파괴되고 그 왜 그러겠습니까? 저절로 있는데 버스가 유리창이 터졌을까요? 물대포 저절로 나갔나요? 안 그렇죠? 태극기 집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경찰들 보세요. 한가롭잖아요. 신경도 안 써요. 평상복 입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그거 증명한 거예요. 좀 거기서 연사들이 말을 좀 하니까 그걸 가지고 살을 넣어가지고 무슨 테러 조장 무슨 살해 뭐 협박 어쩌고 뭐 말을 하는 정치인이 있는데 저 다른 집회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그 옆에 집회도 가봐야죠. 그런 말을 하려면은 거기는 어떤 구호 사용하고 어떤 조형물을 놔뒀고 어떤 사진을 걸어놓고 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태극기 집회는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집회입니다. 이제 물론 연사들이 발언하면 아무래도 집회니까 좀 강하게 해요. 그건 어느 집회나 그건 기본입니다. 그런 거는. 또 거기 수십만 오는데 피켓 여러 개 들고 오잖아요. 그럼 거기 써놓은 글들이 각자 취향대로 쓰니까 별의별 게 다 있겠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아주 험악한 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는 전부가 나름대로 한쪽에는 분통 터져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치는 않아요. 저 수십만 수백만 간단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렇게 평화 집회라도 저건 민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됩니다. 한계가 넘어버리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한번 눌러볼까 하고 자극하고 그런 거 좋지 않아요. 자, 그건 그렇고 앞으로 태극기 집회가 여기서 중지될까요? 만약에 기각이 돼버린다든지 각하돼서 원점으로 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어떤 정치는 그러죠. 기각돼서 와도 하야해야 될 것이다. 못 이끌어 갈 테니까. 그렇지만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더 강력하게 이끌어 갈 거예요. 국회가 강력해서 안 된다고요? 이제 그거 두고 보세요. 그렇게 되는가. 여러분 이제 지켜보세요. 그리고 이런 혼란이 계속 지속되면 안 되겠죠? 어찌됐든 그래서 언론들도 모두 정말 늦기 전에 공정보도하고 지난 몇 개월 동안에 오보 나간 거 수정하고 그리고 좀 왜곡된 거 바로잡고 다 해야 됩니다. 더 늦으면 다 책임질 때가 와요. 이제 완전히 빠져버린 분들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는 분은 빨리 움직여야 된다. 그럴 때가 도래했다. 이렇게 본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검이 또 끝났는데 또 특검을 또 만드니 이런 말도 있긴 있지만은 뭐 그거 잘 안 되겠죠. 된다 한들. 자, 그건 그렇고요. 이제 애국 검찰들이 이제부터 나설 때가 이제 돌아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될 때가 온다고 봐요. 정말로 용기 있게 나서고 법과 규칙에 의해서 평생 그 전문의 길을 걸어온 그 명예 긍지를 가지고 일해야 될 때가 돌아온다고 봅니다. 또 그래야 되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빨리 움직여야죠. 그렇지 않아도 어제 26일입니까? 대구에서 대대적인 태극기 집회가 있었죠. 거기에 대구 근처 국회의원들이 모두 참여했죠. 한두 명 빠지고 다 참여했다고 그래요. 아무튼 기회가 주어질 때 다 원위치 하는 게 좋습니다.
모두 앞으로 그렇게 되긴 될 거예요. 또 3월, 4월 되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곧 3월 한미 합동훈련이 있죠. 그런데 정말 지금 위기의 해에 들어있는 건 우리 국민들이 아시는 분들 다 알 겁니다. 남북 간에 숙명적인 해결 지점에 와 있다는 거. 이제 트럼프가 북한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딱 걸려 있는데요. 훈련도 훈련이지만 군사력이 태평양 쪽, 일본 한반도 쪽에 직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계속 이 국내에서 평행선으로 달리면서 이러고 저러고 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빨리 안정되고 수습해서 딱 준비해야 될 시점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 국민들이 이런 사태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국내에 위험 세력이 많은지 이것도 잘 알았으니까 얼마나 큰 공부입니까? 예전 같으면은 북한에 머리를 두고 남한의 몸뚱이에 있다 해도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아직도 완전히는 모른다 하지만 그래도 많이 아는 것만 해도 큰 공부한 거예요. 이 태극기 집회가 만약에 뭔가 안정이 안 돼가지고 계속 진행돼서 1년을 진행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차하면은 우리 국민 1,000만, 2,000만이 아스팔트 위에 나오는 일도 있겠죠. 확산에 확산을 거듭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폄하되고 저항되고 왜곡이 허락되겠습니까? 어떤 세력 단체가 1,000만, 2,000만을 이기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 안 봐야 되겠죠? 그 전에 다 안정되고 해야 되겠죠?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다 복이 있고 지혜롭고 또 알아차리면 행동하고 딱 뭉치고 하기 때문에 잘 풀어나가리라 봐요. 제가 며칠 전에 월간조선 거기에 보도된 거 이야기하면서 가짜뉴스 하면서 이야기를 좀 언급했습니다만은 웬일입니까? 조선일보에서 미확인 보도 이거 내보냈습니다. 분노의 기름 부은 미확인 보도 이게 나왔는데 이거 한번 잠깐 소개해 드릴까요? 대통령이 최순실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이런 보도 있었어요. 확인 결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녹음 파일에 관련 내용 없어. 통일 대박은 최순실 아이디어다. 아무튼 이런 보도 나가면서 우리 국민 자존심 확 뒤집히고 여론 확 뒤집혀서 별거 아닌데 이런 데 민감하거든요, 사람들이. 확인 결과 통일 대박은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 책에 나온 표현이다. 이제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거죠. 또 새누리당 당명 최순실이 결정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이 당명은 공모를 통해 결정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확인한 거죠. 또 최순실 아들이 청와대 근무했다. 이거 확인 결과 검찰 최순실에게는 아들 없는 것으로 확인. 최순실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게 나가는 거예요. 청와대 경호실 최순실 자택 경호했다. 확인 결과 해당 숙소는 박지만 씨 아들 경호에 의한 것이다. 자, 이렇게 오보가 됐든 왜곡이 됐든 허위보도가 이제 막 나간 거지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냥 확 뒤집어졌습니다. 또 최순실 일가 재산이 10조 원이다. 이거 지금도 믿고 있는 젊은 층들이 많아요. 지금도. 최순실 재산이 10조 원이란 거. 그런데 이제 특검팀은 독일 검찰부터 그런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는 이제 완전 허위보도죠. 그동안에 특검이 전담팀을 꾸려가지고 최 씨 일가 재산을 계속 추적해 왔는데 현재까지 최 씨 일가 정확한 재산 규모 확인되지 않았죠. 최순실 말로는 자기 사는 집하고 몇 개만 이야기했어요. 없다고. 또 트럼프가 박 대통령을 비하했다. 한마디로 우습게 알았다는 그런 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힐러리가 상대자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대통령의 끝을 보려면 한국 대통령을 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다 허위 보도죠. 허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네티즌이 합성해가지고 가짜로 올려놓은 걸 이걸 언론이 퍼다가 보도를 한 거예요. 얼씨구나 하고. 아무튼 조선일보 이런 거 나오는데
그 전에 조갑제닷컴에 언론에서 보도한 25가지 오보랄까, 허위 보도랄까, 과장 보도랄까, 그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25가지 하나하나가 바로 국민들 마음을 쥐어짠 보도였어요. 말하자면 감정적으로 확 뒤집히는 보도들이었다 이거죠. 근데 그게 다 엉터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네티즌이 작년에 또 이렇게 조사해 놓은 거는 60가지 오보가 나왔다.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볼 땐 그보다 훨씬 많아요. 뭐가 많냐? 왜곡 비틀어 보도한 거, 글자 몇 개 또 왜곡 보도한 거. 왜곡 보도란 것은 작은 걸 크게 뻥튀기 하거나 또 큰 걸 아주 적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러면 전달은 엄청나게 다르게 되잖아요. 그런 보도, 그리고 지금 아직 충돌하고 있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건 허위다, 진짜다, 허위다, 진짜다. 물론 다 소송해놓고 있죠. 이런 것까지 하면 오죽하면은 신문도 절도, TV도 꺼버리고 상대도 하지 말라. 이런 운동을 하겠습니까? 그 보면 스트레스나 받고 오염되니까. 지금도 이런 운동은 유효해요. 반드시 바로잡아야 돼요. 안 보고, 안 듣고, 안 쓰고. 애국 시민운동.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의 이 포탈에 접속해서 뉴스를 봅니다. 포탈. 신문이나 방송을 안 봐도 네이버를 통해서 많이 봐요. 그런데 네이버에 많이 본 뉴스, 아니면 또 딱 정치면 이런 데 들어가면 앞에 딱 떠 있는 그런 뉴스들 많이 눌러봅니다. 습관적으로. 그런데 그 밑에 댓글, 이게 또 중요해요. 그 댓글에 보면 그게 여론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댓글 작업을 많이 하죠, 서로. 그런데 애국 시민들은 정말 나라를 위하고 오염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거기서 댓글 정화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바른 견해를 써야 돼요. 귀찮지만은. 또 추천도 열심히 해주고, 내용 좋으면 추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포탈에 가서 정보를 얻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 버려요. 신문, 방송은 무시해도 그렇게 하는 경우 있기 때문에 가서 댓글 정화 작업도 잘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애국 시민운동이고 나를 위한 길이고 각자를 위한 길이고 나라를 위한 길이 됩니다. 모두가 거기서 정보를 얻고 젖어드니까. 그렇죠, 여러분? 포탈 네이버는 거의 한국에서는 독점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언론, 신문, 방송, 네이버 속에 어떻게 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안을 통해서 또 검색해서 들어가니까. 그런데 네이버 이 뉴스 배치가, 이런 배치가 뭔가 문제가 있다 하면은 네이버 자체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공정하게 제대로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 미흡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외부에서 관여를 해야죠. 근데 외부에서 관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해당 국회의원들이 가서 자료 요청하고 실제적인 내부를 보고 판단하는 수도 있고, 또 법안으로 발의해서 독점을 막게 하는 그런 법을 통과할 수도 있고, 그리고 관계자들한테 시위할 수도 있고, 물론 댓글 다는 거 이런 활동도 중요하지만은 또 관계자들을 찾아가서 항의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네이버 아주 중요합니다.